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해 이맘때 계양산 등산로와 정상을 뒤덮었던 러브버그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곳곳에 다시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난해와 같은 대발생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러브버그 사체가 쌓여 민원이 발생했던 계양산의 한 등산로입니다. 수도권 곳곳에 러브버그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이곳엔 러브버그가 집단 서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 중턱을 따라 정상을 올라가는 길에는 러브버그를 포획하기 위한 끈끈이 트랩이 곳곳에 보입니다. 산 정상까지 가는 길 내내 러브버그가 날아다니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계양산 정상에서는 러브버그 일부 개체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무더기로 때를 지어 산 정상을 점령했던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계양산 정상에는 대형 고공 포집기와 광원 포집기, 유인물질 포집기 등 다양한 방제 시설들이 벌레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관리당국은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지의 친환경 약재를 살포하는 드론 방제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피해를 교훈 삼아서 저희 군은 우리 인천시와 또 국립생물자원관과 산림과학원과 함께 총력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BTI 친환경 생물 제재를 살포를 하고 또 롤트랩하고 그다음에 대형 고공 포집기 등을 활용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도 27일 계양산 정상을 직접 찾아 러브버그 방제 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러브버그 대발생을 막기 위해 실시한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선제 방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지역별 방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전국 단위의 방역망 가동 여부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소음과 매연을 뿜어내며 달리는 디젤 열차는 늘 골칫거리였는데요. 경원선 연천 노선에 국내 최초로 친환경 수소 열차가 도입됩니다. 열차가 달리며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물만 배출하는 이른바 달리는 공기청정기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하얀 연기와 덜컹거리는 소음.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의 발휘되어온 경원선 디젤 열차입니다. 친환경 철도 시대를 열어갈 국내 첫 수소 전기 열차가 경원선 연천 구간을 달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총 32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수소열차 실증 사업의 최종 노선으로 경원선 연천에서 백마고지 구간이 확정됐습니다. 이곳 연천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험 운행될 수소열차는 시속 150km,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기존 디젤 열차를 대체할 이 수소열차는 각 차의 동력이 분산돼 중근거리 통근에 최적화됐습니다. 내년부터 약 1년간 7만 킬로미터 이상의 종합 검증을 마친 뒤 이듬해부터 실제 영업 운행에 투입됩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천역 인근 유휴부지에는 수소 열차는 물론 수소 버스와 승용차까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수소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연천구는 성공적인 열차 도입과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 선제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군내에 설치되는 그 수소 충전소는 일반 충전소가 아닌 그 다목적 수소 충전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열차와 그리고 수소 버스 그리고 수소 승용차들이 이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열차와 별개로 버스 그리고 일반 승용차들이 그 수소 충전하는데 필요한 그 진입로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더 확충하고 있는 계획에 있습니다. 매연 대신 깨끗한 물만 배출하는 청정 수소 열차가 연천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친환경으로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세입자 권리 보호와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민생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먼저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을 높여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자료 남용을 막기 위한 비밀 유지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도 함께 담겼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의 이상의 건설 현장의 노사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원하청 간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세입자와 임대인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설 현장의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민생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목동선이 노선 변경을 통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높인 이른바 T자형 노선인데 서울시는 서남선으로 이름을 바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이후 목동선을 살리기 위해 양천구가 내놓은 대안은 T자형 노선입니다. 기존 신월에서 당산까지 연결하는 L자형 노선 대신 위로는 신월에서 마곡을 연결하고 아래로는 서부트럭터미널에서 가산 디지털역과 구로 디지털역까지 연결하는 T자형 노선입니다.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노선을 확장해 이용 수요를 늘리고 경제성을 높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존의 그 목동선의 노선이 이렇게 L자형으로 신월동을 지나서 목동을 지나서 당산역에 연결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출퇴근 시간 외에는 승객이 없습니다. 이래서 경제성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자 노선을 위로 신월동에서는 마곡을 더 연결하고 서부트럭터미널에서 구로를 연결해서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양천구의 제안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목동선을 서남선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기로 하고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로 디지털역 연장을 가산 디지털역까지로 조정하고 마곡 나루역과 신월역 사이에 정거장 한 곳을 추가해 16개 역으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남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업성 개선, 수요를 늘릴 수 있거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전문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BC 분석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검토를 해서 최종 선정한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30일 시민 공청회를 연 뒤 7월에 국토교통부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서남선이 계획대로 연내 사업 승인이 나면 내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얼마 전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7호선 도봉산 옥정광역철도 사업에 내년 말 개통이 사실상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민선국이 양주대전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곧바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고읍동 백사 정거장 지하공사 현장을 찾아 감리단장으로부터 공정 현황을 보고받고 정거장 지하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별도로 경기도 철도항만 물류국 관계자를 만나 개통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철도항만 물류국 관계자는 터널과 역사 등 토목공사는 내년 말쯤 끝나지만 이후 레일과 전기, 시스템 공사에 1년이 더 걸리고 열차 시험 운전 기간까지 고려하면 2029년 개통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전동차 반입 지연에 대해서는 기존 열차를 우선 직결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는 시민들이 2027년 말 개통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 시기가 2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경기도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개통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이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여부를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별내별 가람역에서 청학과 고산, 밀락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약 15km를 연장하는 노선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남양주 구간인 별내역과 별내별 가람역을 잇는 연결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않아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최근 남양주시가 해당 구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심사 중이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8호선 연장이 추진되면 20만 명 이상이 교통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에서는 직선제 선거 전환 이후 첫 3선 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단일화 무산으로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도성은 인천시 교육감을 만나 지난 8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4년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예, 세 번째 선택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초선의 마음으로 오로지 우리 인천교육과 아이들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표심에 나타난 시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존이구동이라는 말처럼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임기의 4년은 노란 잠바를 입고 위기 대응을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위기 대응 속에서 미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과 준비를 해왔던 시기이고, 두 번째는 인천만의 특화된 교육들, 밀거스 교육이라든가 또는 바다학교, 세계로 배움학교와 같이 그동안 인천만의 특화된 교육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문화로 또는 교육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바로 두 번째 임기의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그런 정책적 연속성과 안정성 속에서 AI 주도 시대라고 하는 그런 기술 문명의 발전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힘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밀거스 AI로 학생 성공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시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밀거스 기반의 기본 다지기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독서 교육, 예술 교육, 악기와 같은 손끝 교육, 그리고 걷기와 같은 발끝 교육, 이런 기본 다지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성을 기르고 그 미래를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기르는 것이 불확실성 시대를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미래 교육이다. 그런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책을 펼치고 신발끈을 묶고 자기 전에 한 줄 쓰기를 생활에 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문화가 인천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해서 밀거스를 자기 루틴으로 삼고 체화된 일상의 배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천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인천 지역 학교에서 성면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학교 성면 제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지금까지 철거한 성면 면적은 총 191만 3,282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현재 남은 성면은 75개 학교 총 7만 8,226제곱미터입니다. 시 교육청은 올해 예정된 방학을 이용해 남은 성면을 대대적으로 정리할 방침인데요. 여름방학 중에는 인천 소방고와 인천 녹곡초, 녹곡초 병설 유치원 등 3개 학교의 성면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어 겨울방학에는 서운중과 서운초를 포함해 24개 학교에서 59,446제곱미터의 성면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는 12,891제곱미터만 남게 돼 내년 중 완벽한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다음 달 2일 개막식을 엽니다.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송승환 감독이 총연출을 맡았으며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개막작은 원화평 감독의 표인 풍기대막이 선정됐으며 조시호와 판빙빙, 이자벨 위페르 등 해외 유명 배우들과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 살목지 이상민 감독 등이 당일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합니다. 올해로 30번째를 맞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다음 달 12일까지 11일 동안 부천시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최근 킨텍스에서 열린 2026 마이K 페스타에 참가해 K만화와 웹툰을 알리는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에서 주목받은 웹툰과 출판 만화를 전시하는 한편 관람객들이 전통모자 갓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한국 만화를 즐겨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한국 만화 웹툰이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의 원천 콘텐츠이자 K 콘텐츠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작 지원과 산업 연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목동 6단지의 시공사로 DL-ENC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목동 6단지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전체 투표자 1,196명 가운데 86.2%인 1,032명의 찬성으로 DL-ENC를 시공사로 의결했습니다. 공사비는 1조 2,868억 원이며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2,17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목동 6단지가 최초로 시공사를 선정한 가운데 10단지가 오는 8월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는 등 단지별로 사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2027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전형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진학 지원에 나섭니다. 구는 오는 7월 29일 입시 전문 상담관 여러 명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집중 상담을 운영하며 상담 인원을 지난해보다 20명 늘어난 11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8월 11일부터 22일까지는 수험생 전담 상담관을 별도로 운영해 지원 가능 대학 분석과 전형 전략 등 심층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8월 12일에는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를 초청해 2027학년도 수시 전형 변화와 합격 전략을 소개하는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상담과 설명회 신청은 양천구 평생학습 포털에서 일정에 맞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29일 오후 1시 4분쯤 경기 양주시 덕정동의 한 인력사무소 창고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단층 건물에서 시작돼 인접한 3층 상가 건물로 번졌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